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양한 영역이 비대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는 중입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자전거로 대표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그중 전기자전거를 국내 최초로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브랜드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자전거가 처음 들어온 것일까?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1883년 혹은 1895년경에 윤치호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1890년대에 일본에서 인력거가 들어올 당시에 자전거도 함께 들어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이 1884년부터 1905년까지 국내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책 조선견문기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자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 조선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구경꾼들의 요청에 못 이겨 길을 여러 번 오가고 해야 했다. 자전차, 자행거, 안경차, 축지차, 쌍용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자전거는 1903년 조정 관리들의 공무 수행을 위해 100대가 도입되면서 자전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자전거는 점차 교통수단과 운송수단으로 활용되었고 1921년에는 평양, 논산, 이리 등에서 각종 자전거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1921년에 열린 논산 자전차 운동회에서 2등을 하며 등장한 선수가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주인공 엄복동입니다.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대부분의 자전거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이때 국내 최초로 자전거 회사를 세운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학산 김철호였습니다. 1905년 1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산동에서 태어난 그는 곧 시작된 일제강점기로 인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1922년 17살의 김철호는 생계를 위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오사카는 메이지 유신 이후 기계산업이 번창하던 도시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사마 제작소라는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기술 회사에서 견습공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 일이 적성에 맞았을 뿐 아니라 타고난 손재주도 있었던 그는 일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공장 지배인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일하는 조선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출세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일본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 김철호가 다니던 사마 제작소도 문을 닫게 되고 그는 퇴직금 대신 기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긴 했지만 그는 작은 창고를 빌려서 사마 제작소라는 간판을 달고 다시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호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기를 엄수한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 제작소가 생산하던 볼트와 너트는 자전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김철호는 자연스럽게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 사마 제작소는 직접 자전거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1944년 김철호는 일본에서 운영하던 사마 제작소를 정리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 자전거 산업을 해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 비포장 도로였던 우리나라 상황상 자전거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회사가 바로 삼천리 자전거의 전신인 경성전공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자전거 림을 만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림을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성전공은 완제품 국산 자전거를 생산할 수 없었고 주로 자전거 부품을 생산하거나 중고 자전거를 분해하여 다시 재생 조립하여 팔았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던 찰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며 경성전공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김철호는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자전거에 대한 열정으로 부산 영도다리 부근에 자리를 잡고 기아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다시 자전거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아시아에서 세계에 진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산업은 자전거 국산화를 위해 차체, 림, 스포크,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1952년 3월 기아산업은 국내 최초로 자전거 국산화에 성공하며 12대의 자전거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산업은 이 자전거에 한반도 삼천리를 달리고 싶다는 통일의 염원을 담아 삼천리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국내 최초 국산화 자전거인 삼천리호는 국내 기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전거 해외 수출을 하게 되었고 1968년에는 국내 최초 자전거 부문 KS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처음 12대로 시작된 삼천리호의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졌는데 1970년대에는 판매량이 10만 대를 넘기며 국내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는 자전거 전성시대였습니다. 특히 삼천리 자전거는 일명 쌀집 자전거라고 불리며 무거운 쌀포대뿐 아니라 유리, 막걸리 박스, 우편 등 다양한 물건을 운반하는 짐 자전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김초로는 자전거 사업뿐 아니라 자동차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1962년에는 일본 혼다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모터사이클인 C100을 출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3륜차와 4륜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아 자동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9년 자전거 사업 확대를 위해 기아산업 자전거 사업부를 따로 떼어 삼천리호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이후 삼천리 자전거는 경제개발 계획, 수출시장 개척 등 사회 경제적인 변화 대열에 동참하면서 대약진의 발판을 마련해왔습니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 연간 생산 100만 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급격히 보급되던 1980년대가 되자 자전거의 용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레저 및 스포츠용으로 자전거의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생활체육이 중요시 되기도 했던 이 시기, 삼천리 자전거는 자전거를 운송과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체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중화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전거 브랜드 공모전이었습니다. 이때 서울에 살던 한 주부가 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인 레스포라는 이름을 제출했고 삼천리 자전거는 이 이름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1년 삼천리 자전거 핵심 브랜드인 레스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레스포 브랜드는 국민에게 친숙한 자전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취미용 자전거가 인기를 끌며 점차 전문화되는 수요에 맞춰 스포츠 사이클링 브랜드 아팔란티아를 선보였으며 국민 MTB로 유명한 칼라스 시리즈와 XRS 로드 시리즈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는 선수들을 위한 퍼포먼스 자전거 연구 개발에 몰입하여 최상급 제품을 원하는 선수들과 동호인들을 위한 첼로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첼로는 해외 제품에 의존하던 경기용 제품의 국산화를 이뤘으며 선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카본 프레임 자전거의 대중화를 이뤄낸 브랜드인데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천리 자전거는 어린이 자전거부터 선수용 자전거까지 국내 유일의 자전거 전 라인업을 생산하는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삼천리 자전거인 삼천리호는 사실 스포츠 시대로 넘어오면서 단종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와 80년대에 쌀집 자전거를 애용하던 어르신들은 삼천리 자전거를 다시 생산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삼천리 자전거는 어르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삼천리호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뉴표준이라는 제품으로 개선되어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2000년 삼천리 자전거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삼천리호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며 연로해진 분들이 자전거를 좀 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쌀집 자전거의 전기 자전거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삼천리 자전거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기 자전거 연구 개발을 진행했고 마침내 2010년 국내 최초 전기 자전거 그리니티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니티는 국산 배터리와 모터, 제어기를 장착하여 총 원가 기준 국산화율 약 71%를 달성한 제품이었습니다. 2013년 삼천리 자전거는 전기자전거 브랜드 팬텀을 런칭했습니다. 팬텀 시리즈는 두 개의 구동 방식을 구현한 제품이었는데 첫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70km를 주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장거리 레저용으로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자전거 주행 시 하중을 많이 받는 후륜에 모터를 장착하여 안정성과 조향성을 높였으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크루즈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팬텀 시리즈는 자전거 페달을 돌릴 때 모터로 동력을 보조해주는 파워 어시스트 방식과 모터만으로 구동 가능한 스로틀 방식을 동시에 구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0년대 후반에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기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이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는 100만원이 훌쩍 넘어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대중화에 앞장섰던 만큼 전기자전거 대중화에도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며 비교적 착한 가격의 전기자전거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국내 최초 60만원대 전기자전거 팬텀 이콘을 출시하여 전기자전거 진입장벽을 낮추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천리 자전거는 강소라, 조보아 등 여성 모델을 통해 누구나 부담없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미니벨로, MTB부터 접이식까지 라인업도 다양하게 갖춰 2018년 기존 5차종에서 2019년 13종으로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전기자전거를 확대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본격 대중화되면서 자사 최초로 킥보드용 전동 스쿠터 팬텀 이지를 출시했습니다. 팬텀 이지는 킥보드와 스쿠트의 장점은 결합하고 단점은 보완한 신개념 퍼스널 모빌리티였는데 전기 자전거를 준비했듯 미래의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삼천리의 스테디셀러 전기 자전거 팬텀 Q 시리즈의 2021년형 업그레이드 버전인 팬텀 Q SF를 출시했습니다. 팬텀 Q 시리즈는 콤팩트한 미니벨로형 접이식 전기 자전거인데 이동성과 가성비를 갖췄으며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프레임으로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 방식은 파스와 스로틀 겸용이며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팬텀 Q SF는 휴대가 편한 접이식 제품이지만 노면의 충격 흡수를 위한 서스펜션 포크를 장착하여 거친 노면과 도심의 도로 모두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최근 캠핑 열풍이 불면서 캠핑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늘어난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가격 장벽을 낮추는 노력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체 안전기준을 KS 안전기준보다 30% 상향하여 자전거를 만들고 있으며 1200여 개의 대리점과 220여 개의 AS 지정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자전거는 별도의 전국 900여 개의 판매점과 140여 개의 전기자전거 전문 AS 지정점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기자전거 AS 지정점은 교육을 통해 매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21년 삼천리 자전거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연구 끝에 전기자전거 제동력 강화를 위한 브레이크 모터 전원 차단 센서를 개발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모터 전원 차단 센서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페달의 제동으로 전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해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린 것이라고 하는데 2021년 팬텀 브랜드 전 라인업에 이 브레이크 모터 전원 차단 센서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좌석 아래에 배터리를 위치시키는 시트포스트형 배터리를 개발하여 탈착화 충전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가격과 스펙을 다양화하고 바구니 짐바지와 같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초개인화되는 소비 트렌드와 편리함을 중시하는 이용자 니즈를 적극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전거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삼천리 자전거는 2020년 전기자전거 매출이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은 3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온 국민이 전기자전거로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리는 시대를 꿈꾼다고 합니다. 이상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